자, 포스코 DX 주인들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오늘 포스코 DX가 3% 반등은 했습니다. 25,400원을 마무리가 됐고, 거래대금이 좀 적어요.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줘야 되는 상황인데, 단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1000만, 81억 정도 발생을 해서 상당히 적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11월 4일 날 이런 식으로 32,800원까지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으나 200일선에서 다시 한 번 더 맞닿으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21선 위에서만 이 주가가 좀 유지가 됐더라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포스코에서 가스 흡입 안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3명이 심정지가 발생을 했고 3명은 경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포스코 DX가 증강현실, 그러니까 가상의 현실 상황에서 이 사건 현장의 안전관리 분야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기업에서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어요. 오늘 딱 발생했던 뉴스라서 다행히 이제 장 마감하고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장중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야외에서 슬러지 청소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일산화탄소 질식을 했습니다. 3명이 심정지면 사실상 사망이라는 건데 보게 되면은 1시 30분께 이제 포항이죠. 포항의 포스코 이제 제철 공장에서 슬러지 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하고 포스터 직원 6명이 가스 흡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러지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굴뚝이라든지 이런데 유독가스가 이제 배출되면은 여기에 부산물이 끼잖아요. 이거를 사람이 직접 청소를 합니다. 청소 과정에서 가스를 흡입을 한 것 같은데, 과거에도 5일이었죠. 11월 5일 날 포항제철 스테인리스 아변부 소둔산세 공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전기 케이블을 설치하던 작업 중에 화학물질 배관을 밟고 이동하는 중에 배관이 파손이 되면서 사람이 한 명 숨졌죠. 나머지 20, 30대 근로자는 한 명 화상을 입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하겠다라고 하니까 주가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숏 물량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공매도의 추이를 봤을 때 공매도가 일정 기간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면 이런 식으로 눌러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3만 원 부분만 오게 되면 강하게 주가를 눌려버려요. 얘가 하필 또 코스피 종목인데, 코스피는 이제 공매도에서 예를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처럼 쇼스퀴즈를 내자 해가지고 단합에서 올라가는데, 코스피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이 좀 막강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이런 뉴스들이 이어지면은 공매도 세력들의 좋은 재료로 소모가 돼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저해 요소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거를 좀 깨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수로 좀 땡겨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연기금을 살짝 좀 샀어요. 이게 왜 그런지 찾아보니까 포스코 DX가 그러니까 이제 11월 24일이죠. 10시께 이제 IR을 합니다.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2025년 제3차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의 온라인 IR 참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실적하고 투자자 관심사항 등에서 합니다. 이게 보통은 후원기관이 한국거래소라고 하게 되면 좀 큰 기업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DX의 내부 자료를 이제 게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운받아 3분기 IR 자료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포스코 DX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체 조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부적인 컴플라이언스 통과를 했다는 자료고, 경영 실적을 보게 되면은 셀 해드릴게요. 여기 자동화 부분의 설비, 신예화 등 신규 수주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88%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치는 상당히 크게 됐고요. 매출액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23.2%, 25년 3분기 매출액은 2,447억인데 여기 직전 분기 그리고 작년하고 이제 비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OPM이 8.9%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기는 철강과 2차전지 등 주요 전방 산업 약세에도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이 공장 자동화 설비 같은 부분에서는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별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압도적으로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에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투입이 되고, 퓨처엔과 그리고 대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 자체가 워낙 큰 기업이긴 하나 지금은 포스코 자체만의 이제 매출이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게 투자의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로 좀 파악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좀 매출 단위는 크기 때문에 보면은 직전 분기 그러니까 2분기에는 1736억이 발생했고 3분기에는 1860억이거든요. 그래서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7.2%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부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좀 높아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직전 분기 대비해서 26.8%가 개선이 됐거든요. 영업이익률이 8.9%. 보통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데에서 매출액이 좀 잘 나온다, 좀 영업이익이 높다 하는 평가를 받는 게 10%거든요, 기준이. 근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자동화 설비랑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비를 이제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재료 부분 이런 부분에 좀 감소가 되는데, 그래도 8.9%는 이 마진율 개선이 성공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되게 좋은 업사이클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당기순이익도 144억에서 175억으로 증가했고 이게 21.2%. 그래서 보면은 사업별 수주 실적 보면은 2차 전지 분야 일부 사업 투자 재개에 대해서 신규 수주 영역으로 자동화 수주가 좀 늘어났어. 개인적으로 포스코 그룹도요, 포스코 홀딩스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그룹 좀 기업 분류가 되죠.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제 종합 상사에서 2차 전지의 양음극재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2차 전지 분야 일부 사업부는 퓨처엠에서 아마 이 극형 배터리를 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동화 공정에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감 절감이 효율화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이 됐다. 이게 수치가 여러분들 9%라고 해가지고 되게 적어 보일 수 있는데, 단위가 천억 단위인 걸 생각하게 되면 상당히 큰 부분에 개선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으로도 좀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를 좀 죽이면서 올라가는 초대박 상승이 나오려면은 일단 첫 번째 거래량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거래량이 적은 것도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거래자금이 이게 포스코 DX 자체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거래대금이 많이 죽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5.1조 돌았고 삼성전자가 4조 돌았습니다. 이게 좀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거의 굳건하게 1위의 자리였는데 이제 HBM 관련해 가지고 하이닉스가 더 치고 올라가기 국가의 상승률도 좀 눈에 띄기도 하고요. 사실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과거에 우리가 통용하던 그 증시의 방향성과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 해석하기 어렵고 저도 그렇던데, 차라리 저는 포스코 DX는 이 구간에서는 모아가면 분명히 큰 돈이 될 종목이라 생각을 해요. 굳이 여러분들이 손절을 안 했으면 하고 버티실 수 있다면은 버티는 게 상책입니다. 여기서 더 빠질 솔직히 자리도 없거든요. 더 빠지면은 그냥 이 회사에 진짜 지대한 영향, 사업이 막 망가지거나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이다. 다만 여러분들이 좀 버틸려면은 이 구간에서는 결정적인 한 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된다. 이 거래량이 한 번 더 붙어주려면 우리나라 증시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이 좀 횡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변동성이 좀 겪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좀 버텨라 라고 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버틸 수 있게 제가 단타 종목 좀 브리핑 드리는데, 요거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단타 종목 받아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 한라캐스트입니다. 사실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좀 보면은 과거에서부터 이제 9월 달부터 계속해서 로봇과 관련된 테마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토요일 날도 단타로 한라캐스트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1360원짜리예요. 그래서 왜 이걸 말씀드렸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에미드를 태우고 물량을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거는 필수 불가결로 한 번에 주가 폭등을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올려놔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세부적인 내용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올려놓고, 텔레그램 사용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제가 이제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기 상단에 번호 보이죠?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010-4438-5734 여기로 안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확인 후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식으로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장 마감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대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중에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일하다 보면은 갑작스러운 이제 악재나 호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운이 좋으면은 그대로 상승하고 퇴근 후에 확인했는데 이제 막 엄청 치솟아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경험이 엄청 적잖아요, 확률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좀 안전하게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쪽에 매매를 하는 방법은, 제가 어떤 변동 사항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기 번호 010
0438-5734 여기로 문자로 숫자 1만 보내도 제가 확인 후에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한테 지금 뭐 로봇과 관련해서 종목이 엄청 많이 폭등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AI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강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번 후속주를 잡아줘야 되는 건데, 다음번 후속 종목은 제가 이런 아이들을 황금주라고 불러요. 황금주. 황금알 낳는 종목이라고 해서 보통 제가 드렸던 애들이 2에서 300% 목표 주가 잡고 달려가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종목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엄청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 폭등 전에 여러분 잡아놓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다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 지금 동네 아저씨들 회식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젠슨왕 그리고 엔비디아 CEO죠. 여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 서로 셋이 합치면은 순자산 금액이 뭐 수백조가 넘어가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엔비디아와 상호 협력 주요 내용을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 26만 장 규모의 반도체 칩, 그러니까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지금 우리나라 AI 산업에 큰 힘이 될 텐데, 이 자산 규모가 무려 14조 원짜리나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소식으로 10만 원을 안착을 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8%.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뭐 조 단위가 되든 100조 단위든 1000조 단위든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AI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26만 장의 GPU 그래픽 카드를 한국에 들여오게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느냐?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피지컬 AI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저런 상승,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GPU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초대형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처럼 뭐가 이렇게 꽂혀 있죠. 이게 하나가 서버 렉이라는 건데 여기에 그래픽 카드가 꽂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뭐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해서 원자력 발전도 뜨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력의 소모량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나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헤어드라이기 있죠. 가정용 헤어드라이기가 700W 정도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장 센 강풍으로 뜨거운 바람을 쏠 때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한 700W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엔비디아 H100 GPU 카드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GPU H100이 8대가 꽂힌 게 이게 보통 통상적인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이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는 가정용 란로 이 수십 대가, 그러니까 5대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겨울철에 틀면은 온 방 안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용 란로 수십 대가 좁은 방 안에 동시에 틀어진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따뜻이 아니라 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난로 50개짜리 묶음이 수백 그리고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대한 창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열을 내뿜는다고 하니 이 원전도 원전이고 전력 설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 열을 빼줘야 이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로도 탄력을 받고 있죠.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비용으로만 한 해에 무려 3천억 원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3천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 서울 잠실에 롯데타워 있죠. 요게 1년 운영되는 전기세가 무려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타워 7개 분량 정도를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쓴다는 소리죠. 엄청난 전력 소모량이.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이 열기를 잡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예 지금 사진처럼 이 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넣어버린. 참고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니라 특수 용액으로 전기가 안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력을 업계에서는 액침 냉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액침 냉각을 국내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업단과 이미 수주가 있는 기업 하는 곳입니다. 이게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생기고 이번에 조만간 이 전고점 돌파 나오는 타이밍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그가 상승하는 거 보이실 텐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 라는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아주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재무도 이번 2025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2025년 6월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순이익도 113억 원 찍혀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매출액 또한 994억이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치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작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죠. 참고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누가 많이 매집을 했냐? 기관 연기금도 많이 매집을 했고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매집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거의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다 받아먹고 이미 주가를 상승시키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 반도체 핵심 장비사인 땡땡땡땡은 데이터 센터 핵심 제품 생산 중이고 주 고객사로는 LGU 플러스랑 LS 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무려 바닥에서 몇 배, 수백 배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오늘의 종목을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슨항이 방한 이후 초대형 규모의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칠링, 차갑게 하는 기술력과 그리고 액침 냉각 수주 기대감입니다. 25년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는 신규 증설 사이클이 딱 맞물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대기업단, 특히 LGU 플러스와 24년 12월 공식적으로 액침 냉각 시스템 솔루션 MOU를 체결을 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돼요. 23년에는 6천억 규모에서 올해 1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니까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온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이제 전고점 돌파 타이밍인데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의도적으로 매물 흡수를 위해서 그걸 눌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오를 전망이라는 거가 되겠죠.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혜 전망되는 기업으로서 시장 규모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인 거를 감안하려면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매집이 이미 보여드렸듯이 포착이 되었고요. 단돈 몇만 원인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10만 원을 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최대한 빨리 주셔가지고 한 주라도 싼 타이밍에 매집이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만 원에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2만 원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은 5배 수익이죠. 3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3배, 4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약 2배 언저리, 5만 원대 연락하시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된 추가적인 설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추가적인 설명 좀 곁들여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이 종목 말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바닥 대비해서 3배 상승이 나왔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타이밍에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 받아가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10-4438-5734 문자로 폭등이나 남겨주시고요. 이번 종목이 매도가 나가면 다음 종목도 제가 준비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 꼭 남기시고요.